리서치사팀 배경민 삼성 SDI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산업분석입니다. EV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증가입니다. 글로벌 EV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3트릴리언 와트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AGR은 20.1%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캐즘의 종류입니다. 전쟁 이후 기름가 상승으로 인하여 EV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는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유럽 차종별 판매량과 2026년 유럽 차종별 판매량의 비교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점유율은 2025년 35.5%에서 2026년 30.3%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BESS가 왜 필요한가입니다. AI 혁명으로 인하여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미국의 전기 평균 요금은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 증가로 인하여 마이너스 요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마이너스 전기요금 빈도 비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는 BESS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SS의 수요의 증가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용량은 2025년 103기가와트에서 2030년 200기가와트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약 2배입니다. 또한 블룸에너지에서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시설 33%가 전부 온사이트 발전으로 전망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ESS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17.21%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BESS 연간 설치 수요는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의 종류입니다. 2차 전지는 양극재의 종류에 따라 2차 전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LFP, NCM, NMC, NCA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LCO, LMO, LTO가 많이 존재하지만 EV와 ESS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게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팩 형태입니다. 2차 전지의 팩으로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어떤 팩의 형태를 넣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삼성 SDI 매출입니다. 삼성 SDI는 에너지 솔루션이 93%의 매출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크게 EV, ESS, 소형전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V 부분입니다. 삼성 SDI는 NCA, NCM 같은 산원계 배터리와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에 집중하여 프리미엄 EV 시장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텐리스 기술을 적용한 사육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도 생산에 착수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I EV 대표 고객사들입니다.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 SDI는 국내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에 공급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SS입니다. 삼성 SDI는 SBB라는 삼성 배터리 박스로 ES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BB 안에는 20피트 일체형 컨테이너 박스에 배터리 셀과 모듈, 렉 등을 설치한 제품으로서 이 안에 BMS 및 안정장치와 공조장치가 들어가기에 안정성 및 설치 효율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BESS 구조를 보시면 ESS는 PCS, EMS, BMS, 배터리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BMS와 배터리 부분은 삼성 SDI SBB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I SBB의 종류입니다. SBB는 LFP와 NCA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LFP는 가격, 화재 안정성, 긴 수명 등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NCA는 에너지 밀도와 공간 효율적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정부의 ESS 중앙시장 계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ESS 중앙시장 계약에서는 삼성 SDI가 75.9%로 대부분의 파일을 가져가였고 2차 ESS 중앙시장 계약에서는 삼성 SDI가 35.8%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겨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삼성 SDI만 NCA 배터리를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LFP 배터리보다 화재 위험이 높은 NCA 배터리임에도 삼성 SDI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시장과 국내 정부에서 삼성 SDI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재무 구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게임 체인저인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로는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여기서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배터리입니다.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인 이유로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안정성이 상승하였고, 두 번째로 에너지 밀도가 상승하였고, 세 번째로 충전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네 번째로 극온 환경에서의 성능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기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은 삼성 SDI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하여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양산을 목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2029년 대체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삼성 SDI만 27년 하반기 양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고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꿈이 아닌 현실인 이유는 삼성 SDI는 BMW 솔리드 파워와 10월 31일 전고체 배터리 탑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터 배터리 2026년에서는 피지컬 AI용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핵심 인력 50%를 R&D에서 양산 단계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삼성 SDI가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과 미국의 탈중국화로 인한 삼성 SDI의 QA 증가입니다. 먼저 유럽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유럽은 유럽 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 가속화법으로 IAA 법안을 밝혔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저탄소이면서 유럽산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는데 대표적으로 EV와 BESS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EV 부분에서는 IAA 법 시행 후 6개월 후부터는 차량의 배터리는 배터리셀 포함 최소 3개 부품 및 소재를 EU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BESS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법 시행 1년 후부터 BESS가 EU 원산지이고 1메가와트 시 초과 프로젝트는 BMS도 EU 원산지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IAEA 법안 안에 있는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또는 기업이 속한 제3국이 전 세계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 금액이 1억 유로를 초과할 때 심사와 조건부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중국의 2차 전지 시장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EU와 FTA 또는 관세 동맹을 체결한 파트너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여기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은 아까 말했던 1억 유로를 초과할 때 심사와 조건부가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의 조건입니다. 이 중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럽의 보조금 및 IAA를 보면 삼성 SDI의 QA 증가는 확실시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 확대 및 일부 공정 라인을 ESS용 LFP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헝가리 공정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개선된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ESS 쪽을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ESS 점유율은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ESS 시장 또한 현재 LFP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국 기업들의 지배력이 압도적입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중국의 저가 LFP 배터리에 점유율을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2026년부터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무역법 301조에 관련하여 관세를 상향 조치하였고 그레스테브 하원 의원이 발의한 찰지 액트를 보시면 현재 미국은 2차 전지 시장에서 중국의 개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OBBBA 법안으로 FEOC 개념에서 확장된 PFE 개념이 도입되었는데요. FEOC 개념에서는 우려 외국 기업만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였으나 OBBBA 법안으로 인하여 도입된 PFE에는 특정 외국 기업 그리고 외국 영향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기업의 제품은 세액공제, ITC, AMPC 같은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제품의 생산 과정에 일정 비율 이하로 개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지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의 PF의 허용 비중이 있는데 이것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 원가 비중과 BESS 설치 원가 비중입니다. 배터리 원가 비중은 양극재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BESS 설치 원가 비중 또한 배터리 셀 등이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탈중국화가 필수되어야 하는데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의 중국 점유율은 90%대로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에서 탈중국 공급망이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삼성 SDI는 LNF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노 지분 인수 등으로 선제적인 LFP 원재료 공급망 구축 및 탈중국 공급망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 내에서는 ESS를 전력 인프라 안보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삼성 SDI는 반사의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0조 원의 총알 확보입니다. 삼성 SDI는 10조 원 가치의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아 배터리를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성 SDI의 2026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검토 중이며 지분 매각을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분 매각을 통해 10조 원의 현금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재무구조 개선, 배터리 투자, 그리고 카펙스 투자 자금의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를 통한 주주 희석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을 줄어들게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사업에 더욱더 집중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로는 EV 점유율 하락입니다. 비중국이 글로벌 EV 배터리 점유율 그래프를 보시면은 삼성 SDI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2.2% 떨어진 총 5.1%의 점유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서 2027년 예정된 배터리 공급 자동차들을 보시면 유럽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맞춰서 2분기부터 유럽 볼륨 모델향 신규 프로젝트가 양산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 SDI는 현대자동차에 2026년부터 7년간 차세대 유럽향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서 점유율의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삼성 SDI의 밸류에이션은 2025년 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PER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DCF 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성 SDI의 사업 부문을 EV 배터리, ESS 배터리, 소형전지, 전자재료 이렇게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매출액을 각각 산정하였고 영업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의 산정 이유로는 2025년 소형전지 부문에서 공시되어 있는 생산 능력 및 가동률 그리고 판가를 계산하여 매출액을 예상하였고 ESS 부문은 25년 4분기 실적 풀캡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NCA 배터리 기준 ESS 단가 곱하기 풀캡파를 가정하여 매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EV의 매출 부분은 전체 매출액에서 ESS와 소형전지 매출액을 차감하여서 구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의 성장은 EV 배터리 부문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ESS 배터리도 2028년도부터 IAA 시로 반영되었고, 2026년부터 AMPC 및 ITC 수혜를 반영하였고, 확진된 ESS 공장이 2027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소형전지 또한 AI 데이터 센터용 BBU와 전동 공구용 원통형 배터리에서 강세가 보이기 때문에 ESS 배터리의 증가가 됨에 따라 소형전지도 같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각 사업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합치면은 위의 표처럼 나오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세후 영업이익을 구하고 이에 비연금 자본 조정액을 빼주면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잉여 현금 흐름에서 현가 할인 계수를 곱해주어서 현가 가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현가 가치를 2026년부터 2030년 예상치까지를 모두 더하면 64,209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TV, 즉 연구 가치를 구하겠습니다. 2030년 예상 FCFF는 이전에 구했던 36,900억 원을 가져왔고
연구 성장률과 자본화율은 3%와 5.46%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록에 있는 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 기준 연구 가치는 36,900원 곱하기 연구 성장률 나누기 자본화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9만 6,099억 원이 나오고 연구 가치의 현재 가치는 2030년 기준 연구 가치 곱하기 현가계수 0.6818 곱하기 되어서 47만 4,600억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출한 것으로 기존 사업 부문의 목표 주가를 구하겠습니다. 영업가치 총합에서 비영업 자산 가치를 더해주고 순차익분과 비지배 지분을 빼줘서 적정 주주 가치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총 발행 주식수를 나누어 주어서 정적 목표 주가 60만 9천 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고체 부문입니다. 2027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가정하였고 2030년까지 매출액 산정하였습니다. 표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기에 전고체 부문은 현가갑계 15,090억 원이 나오게 되고 TV 연구 가치는 19만 6,190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TV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면 13만 721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13만 721억 원에서 현가합계 15,090억 원을 더해 전고체 총 영업 가치는 14만 5,811억 원이 됩니다. 이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1주당 프리미엄 1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부문 목표 주가와 기존 사업 부문 목표 주가를 더하게 되면 18만 더하기 60만 9천 원은 78만 9천 원. 목표 주가 78만 9천 원이고 상승률은 12% 투자액은 바이 지시하겠습니다. Q&A입니다. 구독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입니다.